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혜둥이님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일도, 인간관계도, 심지어 쉬는 날조차 스트레스가 밀려오곤 하잖아요. 우리 모두 스트레스를 피하고 싶지만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없애는 대신 오히려 내 편으로 만들어 볼 순 없을까요? 스트레스는 우리를 지치게도 하지만 잘 활용하면 성장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해요. 이 영상에서는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동기로 바꾸고 감정을 조절하며 관계까지 더 깊게 만드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 스트레스를 다루는 새로운 관점과 실천할 수 있는 팁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스트레스를 행복으로 바꾸는 여정을 지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스트레스를 동기로 전환하는 순간. 하나, 스트레스는 왜 우리를 지치게 할까? 스트레스는 누구나 겪는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그저 피해야 하는 부정적인 요소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사실 스트레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적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잘 활용하면 성장과 성공을 도와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디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불안, 무기력, 건강 문제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나쁜 스트레스입니다. 반면 유스트레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유스트레스는 적당한 긴장감을 주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긍정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약간의 긴장을 느낄 때 더 집중력이 생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대부분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르고 무조건 나쁘게만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는 대신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둘, 스트레스를 동기로 전환하는 방법.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동기로 바꾸려면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스트레스를 다스리고 활용하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기. 큰 목표를 세우면 스트레스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5kg 빼기 같은 목표는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대신 하루에 30분씩 산책하기처럼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작은 목표를 이루면 자신감이 생기고 점점 더 큰 목표에도 도전할 에너지가 생깁니다. 스트레스 상황을 기록하기.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그 상황과 원인을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글로 적다 보면 막연했던 두려움이 구체화됩니다. 내가 이 일을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다 보면 해결책도 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자신을 칭찬하고 보상하기. 작은 성공을 해냈을 때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잘했어. 라고 말하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것이죠.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은 동기를 더 강화해 줍니다. 성공 경험 떠올리기. 과거의 어려운 일을 극복했던 경험을 떠올리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때도 잘 해냈는데 지금도 할 수 있어라고 자신에게 이야기하며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감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셋, 스트레스를 활용한 실제 사례. 스트레스를 동기로 바꾸는 방법은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실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잦은 업무 스트레스를 겪던 수진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쌓일수록 무기력해지고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를 통해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됐습니다. 수진 씨는 매일 해야 할 일을 세 가지로 정리하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한 통 보내기, 자료 한 페이지 읽기, 회의 준비를 5줄로 정리하기처럼 작은 단위로 목표를 나눴습니다. 일을 하나씩 완료할 때마다 자신에게 수진 정말 잘했어 라고 말하며
칭찬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작은 성공을 쌓아가면서 점점 더 큰 업무에도 도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은 스트레스를 단순히 나쁜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며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는 성장의 신호다. 스트레스는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도전 앞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새롭게 배우는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긴장감을 느끼는 것은 모두 성장의 과정입니다. 나는 지금도 나아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하며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성장의 디딤돌로 삼는 연습을 해보세요. 두 번째, 내 감정의 주인이 되는 연습. 하나,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게 두지 말자.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느낍니다. 기쁨, 슬픔, 분노, 불안 같은 다양한 감정은 우리의 일상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너무 커져서 자신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작은 실수를 지적했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르고 하루 종일 그 감정에 휩싸이는 경우를 떠올려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감정은 내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말투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짜증이 남아 가족에게 불편한 기운을 뿜어내게 되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결국 관계와 삶의 질 모두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감정의 주인이 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마주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둘, 감정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다스릴 수 있다는 점에서 태도와 연결됩니다. 다음은 감정의 주인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감정을 알아차리기. 감정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날까? 무엇이 나를 슬프게 만들었을까? 이런 질문은 감정을 단순히 느끼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원인을 찾아보도록 도와줍니다. 감정 기록하기. 하루 동안 느꼈던 감정을 기록해 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 상황, 감정을 느낀 이유, 그리고 그때의 생각과 행동을 적어보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 감정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고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때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심호흡과 침착하게 말하기. 화가 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심호흡을 통해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간단한 호흡법만으로도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감정이 정리된 후에 천천히 상황을 설명하세요. 예를 들어, 지금 내가 느낀 감정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마음 챙김 연습하기. 마음 챙김, 즉 마인드풀리스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면서도 감정과 함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런 연습은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극단적인 반응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셋, 감정 조절의 실제 사례. 윤미 씨는 50대 중반으로 최근 자녀의 유학 문제를 두고 배우자와 다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매번 언성이 높아지고 대화가 격해질수록 윤미 씨는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 갈등이 반복되면서 배우자와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졌고 윤미 씨는 자신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미 씨는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왜 내가 이렇게 화가 났을까? 를 적어보고 그 상황에서의 생각과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윤미 씨는 기록을 통해 자신이 자녀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말투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도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윤미 씨는 화가 날 때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대화를 천천히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의 순간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 를 묻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부부 관계는 차츰 회복되었습니다. 내 감정을 다스리면 삶이 바뀐다.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가집니다. 감정을 주도적으로 다룰 줄 알면 스트레스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긍정적으로 변화합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화를 참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것을 현명하게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감정을 나의 적이 아니라 친구로 만들어 보세요.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감정을 이끌어가는 삶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세 번째, 관계를 깊게 만드는 체험형 선물의 심리학. 하나, 관계의 힘은 왜 중요한가? 인생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직장에서의 동료와의 갈등, 가족 간의 불화, 가까운 친구와의 오해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어려운 문제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관계가 주는 힘은 우리 삶을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를 통해 정서적 지지를 받고 소속감을 느끼며 성장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관계를 관리하고 더 깊고 긍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둘, 체험형 선물이 관계를 변화시키는 이유. 관계를 돈독히 만들고 싶을 때 선물은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어떤 선물이든 다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물질적인 선물보다 체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선물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체험형 선물이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이나 기억을 선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 티켓, 공연 관람 또는 함께 여행을 가는 것 같은 활동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선물은 단순히 물건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쌓게 해줍니다. 왜 체험형 선물이 더 효과적일까? 정서적 연결을 만든다.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기 쉽지만 함께한 경험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한 여행에서 느꼈던 감정은 오랫동안 두 사람 사이에 긍정적인 연결고리로 작용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공유한다. 체험형 선물은 단순한 물질적인 교환을 넘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서로를 위해 시간을 낸다는 것은 관계를 더 특별하게 만듭니다. 기억이 감정을 강화한다. 체험형 선물로 쌓은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다시 떠올릴 때마다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셋, 체험형 선물의 실제 사례. 이영주 씨는 50대 중반으로 결혼 생활 25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배우자와의 대화가 줄어들고 서로에게 무관심해진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결혼 초반에는 소소한 대화와 데이트가 일상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상은 아이들 문제나 가사로만 채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주 씨는 결혼 기념일을 맞아 배우자와 단둘이 가벼운 당일치기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여행의 목적지는 두 사람 모두 처음 가보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도착해서 함께 걸으며 예전에 가졌던 대화와 추억을 떠올리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여행 후 영주 씨는 말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보낸 시간이 우리 관계에 다시 숨을 불어넣은 것 같았습니다. 물건보다 경험을 선물하기로 한 선택이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이처럼 체험형 선물은 단순히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관계를 회복하고 더 깊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네,
체험형 선물을 활용한 관계 개선 팁. 체험형 선물을 활용해 관계를 강화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선물하기.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영화 관람을 하거나 근처 온천을 예약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친구와 새로운 경험을 함께하기. 친구와 함께 요리 교실에 가거나 스포츠 경기를 보러 가는 것도 관계를 강화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배우자와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 당일치기 여행, 맛집 탐방 같은 소소한 체험을 계획해 보세요. 작은 경험도 의미를 부여하기. 꼭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일상 속 작은 체험을 함께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동네를 산책하거나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5. 관계를 돈독히 하면 스트레스도 줄어든다. 관계를 깊게 만드는 일은 단순히 감정을 나누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체험형 선물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상대와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할 작은 경험을 선물해 보세요. 단순한 커피 한 잔을 나누는 시간조차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혜둥이님들, 스트레스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삶의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고 활용한다면 그것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됩니다. 작은 성공을 통해 스트레스를 동기로 전환하고 감정의 주인이 되는 연습을 하며 체험형 선물로 관계를 깊게 만든다면 스트레스는 더 이상 적이 아닌 든든한 아군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스트레스를 두려워하지 말고 성장과 행복의 에너지로 바꿔보세요. 감정을 조절하고 관계를 돌보며 삶의 주도권을 쥐는 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사람들과 소중한 순간을 만들어가며 행복으로 가는 길을 시작해 보세요.